예. 오늘 회의는 발의자 대표 자격으로 왜 이런 발의서를 발의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회를 갖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할 건데, 이번 주에는 추진위원회 소집 발의를 두 가지 했거든요. 추진위원회 소집 발의 하나 하고 또 주민총회 소집 발의 두 개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총회 소집 발의 한 거는 지금 시청에 승인 신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접수증에는 일주일 내에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서류 검토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2주는 걸릴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목록 잘 만들어서 번호 여기 서류 하나마다 번호 다 매겨서 우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뭐 보완 서류가 이제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2주 내에 승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오면 우리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 감사 2명, 그 다음에 추진위원을 한 13명에서 한 15명 정도 추가로 더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격 상실돼서 고리된 사람이 있는데, 고리선 사람들은 다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그래서 안 뽑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뽑을 거예요. 이 자격은 전번에 대의원 뽑을 때는 대의원은 조합 동의서를 써야 되지만, 이번에 이거 하는 거는 선거관리 규정을 좀 바꿔서 왜냐면 지금 있는 추진위원 된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추진위원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제가 설명드릴 때 거기에 맞춰서 협조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저 혼자 이게 내 재산 가지고 내가 재건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들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동참해 주시고 관여해 주셔야지만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추진위원회 소집 발의를 했는데, 발의서 받는 김에 같이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면 사실은 주민총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범 씨가 이걸 들어줄까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일단 요구는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도 돈 쓰고 돈 안 쓰고 쉽게 빨리 창립총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했다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안건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목적에 보면 이 동의율이 90%가 넘었는데, 이 대동 11차 효저 상가에서 조건을 제시해서 조합설립 동의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뭐 돈을 한 1억씩 2억씩 보상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OS 용은 쓰지 않고. 그런데 그런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동의서를 안 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조합장하고 간사의 임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조합장이 창립총회를 하려고 하더라도 먼저 추진위원장이 돼야지만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추진위원장이 되려면 우리하고 똑같이 발의서를 받아서 주민총회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지금 창립총회 하면서 주민총회를 동시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립총회를 발의하려면 일단 추진위원장이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추진위원장이 되려면 우리처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창립총회 하는데 1부는 주민총회하고 2부는 창립총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또 한번 속이는 그런 행위인 것 같다 이거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창립총회를 위해서 주민 발의를 하고, 또 추진위원들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위원 3분의 2가 발의를 하면 아마 주민총회를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은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토부에서도 그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라.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동시에 할 수 없다.
라는 질의해신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이제 이게 경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추진위원장이 아직 창립총회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또 얼마 전에도 또 어젠가 그제도 문자 왔지만 대동 11차 동의서 안 주는 게 그냥 와서 그냥 동의서를 갖다 바치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건 동의서를 강제로 강탈하는 거지. 동의서라는 게 뭐예요? 동의를 하니까 내가 동의서를 갖다 접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동의서 안 냈으니까 창립총회가 안 됐다. 그러니까 내 책임 없고 소유자들이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또 어떤 또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소지든 소유자들이 지쳐가지고 아이고 우리 재산 아무나 가지고 빨리 해서 재건축이나 빨리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갖다 주지 않는 이상은 창립총회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15년이 갈지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월급 쌓여가고 뭐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조건 좀 들어주라. 그거 들어주면 우리가 대동 11차하고 효자상가에서 동의서 낼 건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선거관리 이 안건 9개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이 있고 선거관리위원 추가 선임하는 거, 그 다음에 OS 요원 쓰는 거, OS 관련 예산, 그 다음에 대동 11차 제척 결의한 거를 이건 잘못됐으니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비업자가 지금 없으니까 정비업자 선정할 수 있는, 선정하라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어야 돼요. 전번에처럼 뭐 임원이 시청 직원이니까 몇 점 주고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임을 한다고 그래요. 이 실질 자본금이 얼마냐, 그 자본금, 실질 자본금,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알아들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 사람은 못 알아들 수 있는데 실제로 돈을 20억을 투자해가지고 설립한 법인이냐, 그 정비회사가.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회사가 한 자본금이 20억 정도 되면 10점 주는 거고, 아니면 8억 이하, 8억 미만이면 뭐 거의 점수가 없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한 직원 규모가 20명 이상이냐,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런 회사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세결같이 자본금은 10억인데 뭐 실질적으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돼 있거든요. 그냥 등기부상에 자본금이 얼마 있으니까 점수만 합니다. 그 등기부상에 자본이 있다 하더라도 돈 다 빼서 나머지 다른 데로 가져갔으면 그 실질적으로 회사에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원도 뭐 4명인가 3명밖에 안 된다는데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직원이 없냐 그러니까 외부 업체들 계약해가지고 쓰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로 직원이 있어야지만 그때그때 맞게끔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BBB급 이상이면 10점 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저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건수가 몇 건이냐, 한 15건 이상이면 10점. 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건수, 우리는 아직 조합설립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 10점. 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실적이 한 5건 이상 되면 10점. 또 청산까지 다 일을 진행을 해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 해상까지 해봤다는 얘기는 재건축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 업체를 이상, 5건 이상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해봤으니까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걸 미리 대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그 다음에 계약 실적, 뭐 10건 이상이면 10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이제 이런 그 회사 평가나 실적 평가를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다른 거 안 보고 가격만 보고 하겠다.
그러면 제일 싼 가격 써낸 사람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아니다, 이런 점수를 계산해서 몇 점 이상 되면 기본 자격이 되는 걸로 하고, 그런 다음에 제일 가격이 싼 회사를 우리가 선택하겠다라고 기준을 정하면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한 50% 가중치를 두고 가격이 제일 싼 업체, 가격이 이제 기준을 50% 배점을 줘서 그걸 가중평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은 우리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좋은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한 업체가 들어오니까, 우리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관 초안을 한번 간담회 한다고 그러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표준 정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관, 그야말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정관을 가지고 와서 설명회 한다고 그러면서 1시간 반, 그때 2시간 정도 했나요? 네. 그 설명을 했는데 이거 너무 자기들 중심이에요. 네. 뭐 소송 일어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변호사 뭐 5천만 원 예? 몇천만, 5천만 원인가 그때 기였죠?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정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참 되게 싸워가지고, 아니다, 표준 정관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는 설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표준 정관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표준 정관에도 없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우리가 10가지인가를 제안을 해서 그때 회의 발의한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그거 다 합의해, 3개월 동안 합의했는데 3개월 지난 어느 날 수행할 수 없다. 그때 진짜 너무 제가 화가 났었어요. 아니, 그걸 동의도 안 해주고 뭐하러 그렇게 합의를 했는지. 합의한 다음날 그것도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저기 서약식만 하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업자들하고 계약서 먼저 쓰겠다고, 그거 다 수용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그냥 막 진행하는 거예요. 네, 이런 설명도 없이.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정비업자를 그런 식으로, 정비업자를 뽑은 건지, 정비업자가 추진위원장을 뽑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비업자 추진위원장을 뽑은 건지. 뭐, 증거가 없는데, 주장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우리가 정비업체를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그런 업체니까 이 등록 취소가 돼가지고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계약 해지됐는데 뭐 증거는 없지만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단순한 추정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비업자 관리 선정 기준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정비업체 우리가 선정하면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이 재건축을 시작하는 이 컨설팅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근이원, 이제 사실 지금은 일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근이원 해고해도 좋겠다 이거예요. 고용 안 하고. 지금 월급 받고 있으면, 우리들 돈으로 월급 받고 있으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업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에는 이제 연임권도 있었는데 그걸 빼고요. 그 다음에 근린시설의 동의 조건이 또 있거든요. 이 근린시설도 우리가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용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사비를 지급받는데 상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대부분 이런 거를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동의 안 써줘요. 동의 안 써주면 뒤로 이제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뭐 다른 데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에 하면 뒷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미리 넘어가자 이거죠. 그 대신에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그거는 수용할 수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거라면 우리가 인정을 하고 빨리 조합 창립으로 가자 이 얘기죠. 그게 답이지 그냥
뭐 어떤 뒷거래나든가 이런 암묵적인 그런 거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져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9가지를 우리가 추진위원장이 요구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인데,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추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안건을 상정했을 때 그 규정을 보니까 서울시 표준정관을 거의 많이 따랐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그걸 따랐는데 몇 가지 핵심이 변형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선거관리위원회 수,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명에서 9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합 같은 경우에는 5명만 선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관리위원장이 뭔가를 다 결정을 하거든요. 대부분 회의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회의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선거관리위원장이 많이 하죠. 근데 선거관리위원장이 뭘 잘못하고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이 회의하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것처럼 주민총회 우리가 주민들이 발의해서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잘 못하고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들이 회의해서 우리 결정하자라고 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발의할 수 있는 게 3분의 2가 동의를 발의를 해야지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2면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그것도 맞아. 선거관리위원장 1명이 반대하는 선거관리위원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동의를 해야지만 선거관리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그것도 5명이면 3분의 1이면 2명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좀 넉넉하면 몇 사람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거의 뭐 회의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회의 어디서 하는지, 어디서 회의한다고 공고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볼 수가 없고, 뭐 전화로 회의하는 것도 회의는 회의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다 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가 공정하게 되지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검토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당일날 내가 서류로 갖다 주고 다음날 내용 증명으로 발송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공고도 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질의 내용 증명 발송한 그거는 공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공고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창립총회 이제 해야 되는데, 창립총회 할 때 사실 지금 선거관리위원이 동의율 자체가 한 50% 좀 넘고 60% 거의 안 됐을 때 이 선거관리위원도 구성이 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 과정에 참여도 못 해본 거예요. 추진위원회는 별개로 치고, 그리고 후보 등록도 하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추진위원장이 선임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으니까 이미 우리가 조합장 후보 등록을 했고, 또 이사 등록도 했고, 이제 추진위원장 측에서도 있고 우리 쪽에서도 있는데, 그럼 우리 쪽에서도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 그 방법이 바로 공동선대위원장, 선거관리 간사, 동수로 이렇게 구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공정선거관리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게요. 말은 쉬운데 우리가 주민들이 사실은 다 생업이 있고 다 하는데 거기 딱 붙어가지고 하루 8시간, 9시간 밤에도 그냥 지키고 있으면서 공정하게 하는 걸 관리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 1대1로 그렇게 해달라.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규정에 서울시에는 없는데 우리 규정에 있는 게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비난을 제외한 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이렇게 단서를 조합해놨어요. 서울시에는 이런 게 없는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선거관 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방 비난은 정의가 모호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칭찬해준 말도 그걸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 그럼 그걸 비방이 되고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징계를 매기는 거예요. 뭐 받은 표에 50표 삭감, 아니면 100표 삭감. 그러면 그 후보 등록해봤자 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거 하나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호한 규정은 이건 선거관리위원장이 자기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회의에서 결정한다는데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런 거 잘못 결정했을 때 선거관리위원이 아까처럼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데 4명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야 그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쪽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관리위원 뽑아놓은 게 어떤 사람은 추진위원 하다가 사퇴하고 배우자인지 모르겠는데 가족한테 1% 지분 등기해가지고 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돼 있고 그런 사람이 2명인가 계세요. 그 다음에 그 감사 거기는 옛날부터 공동소유였으니까 그런 탓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위원이 그런 얘기했다고 지금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놨더라고요.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해서 다 등기부 등본 띄워보고 다 한 자료 가지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3명, 4명이게요. 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 한 3년 전이겠다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 모임 단계에 1% 지분 등기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 들어갔다가 빠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걸 의심하는 소리가 명예훼손인 건가? 저는 그것 때문에 명예훼손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고 벌 받죠. 뭐. 사실 근거에서 사실대로만 얘기한 건데. 네. 네. 그거는 명예훼손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합동연설회. 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합동연설회를 선거 총회 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데서 후보들이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벽보, 이 단지 구역 안에 선거 벽보를 이렇게 붙여서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뭐 인터넷도 되고 뭐 하지만 사실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인터넷에 접촉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럼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벽에다가 벽보라도 붙여서 누가 누군지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문자 메시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 꿈에야지. 예. 꿈이고 빨간 약 발라야지. 왜냐면 요즘에는 페이스북도 있고 카톡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SNS가. 이런 걸로도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된대요. 단지 문자만 보내서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 보다는 이게 후보입니다. 아니 그런 게 다른 데는 다 있는 얘기예요. 서울시 표준 국회 통과했대요? 표준정가는 다 있는 얘기인데 우리 규정에만 이렇게 딱 빼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투표용지. 이 투표용지도 투표 관리인이 날인을 없는 거. 이것도 서울 정관에는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 규정에는 이 투표 관리인의 날인이
없으면 무효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OS 요원 쓰잖아요. 아니면 OS를 안 쓰면 오면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거의 선거관리하는 건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용지를 바꿔치기 하면 예,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용지에다가 아니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시끄러운데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나 누가 날인을 한 용지만 쓰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걸 만약에 훼손하다가 잊어버리면 그거 바꿔치기 해서 다시 발급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정한 투표가 방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언급도 안 해놓고 무조건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 투표로 한다. 그러면 얼른 보면은 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개표도 미리 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총회 할 때 시간이 많이 지체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개표할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OMR인가 뭐 그런 전자 투표 용지를 쓴대요. 예. 그걸로 쓰기 때문에 전자 저기에다가 기계에다가 넣기만 하면 뭐 천장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금방 되거든요.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입장한 다음에. 저기 총회 개최를 하고 개회를 선언한 다음에 투표용지 이제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그 기계에다 넣고 휙 돌리면 그거 안 돌리면 또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막 저기 대의용 같은 경우에는 뭐 120명 정도 되잖아요. 이번에 한 140명인가 등록했다는데 그 사람 하나하나 손으로 수기하려고 그러면 모를까? 그러면 그거는 총회 시간에도 안 되고 그건 한 2, 3일 걸릴 거예요. 수기로 하면. 그러니까 OMR이나 이런 걸로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금방 나오는 건데 그걸 왜 미리 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의심하면 안 되지만 미리 다 개표해가지고 다 자기는 이제 파악한 다음에 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표가 안 나왔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설마. 예? 안 되면 계속해서 연기시켜가지고 총회 연기, 예? 표가 아직 성원이 안 돼서 연기합니다. 그렇게 연기시켜가지고 자기가 들어올 때까지, 될 때까지 연기시켜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도 후보자가 1명 나왔을 때야 뭐 상관이 없는데 2명, 3명 나오면 그 사람을 대표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이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립총회 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또 2년이니까 2년에 한 번씩 조합장 투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다른 조합이 이렇게 보면 다 연임을 한대요. 그 연임해버리니까 OS 써가지고 연임하니까 후보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합원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든 잘못하든 신경을 안 쓰죠.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만약에 조합장으로서 조합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선거해서 경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설득하면서 그 재건축을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때도 이제 다들 소유자들이, 조합원들이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을 하고 선거를 치러야지만 누가 뭐 조합장이 되겠다 안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조합에 좀 깨끗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는, 이게 우리 조합의 총 자산이요, 이 땅 대지 이렇게 평가해 보면 그게 한 2,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건축비 들어가는 게 한 2,5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4천억에서 5천억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관리하는 조합장을 선임하는데 우리가 쉽게, 물론 뭐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고, 괜히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안건이 이제 OS 홍보용 사용 금지.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데, 이것 때문에 그때 그 3개월 동안 협상했던 거 수용 못한다고 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기 해임 발의하니까 수용을 해줬어요. 그 수용을 해주고 하는 얘기가 창립총회 때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아직 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창립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OS 홍보용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제 될 건데, 그러면 그 정신을 미리 존중해서 창립총회 전이라도, 창립총회 때라도 이걸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통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근데 창립총회 때는 이게 통과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통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에는 적용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그렇게 규정한 의미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창립총회 해가지고 자기가 조합장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관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내 뜻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되기만 하면 그거 다 고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제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추측성 발언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OS를 쓰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투표용지 그런 거, 이 지금 추진위원장이 전에도 문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온 걸 보면, 창립총회 할 때 안건이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 뽑는 선거 관련 안건이 있고,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사람 뽑는 조합장, 감사, 대의원 뽑는, 이사, 대의원 뽑는 투표용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산안이라든가 조합 정관이라든가 이런 일반 안건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안건들하고 용지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 OS 요원이 이 선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일반 안건에 대해서만 관여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공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OS 요원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선거 관련 안건은요 당신 알아서 우편을 보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 일반 안건 이것만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조합원들이 아니 한 김에 이것까지 같이 제출해줘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왜냐면 귀찮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공정하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주면, 그래서 표를 이렇게 했는데 그 OS 요원이 보고 이거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 뜻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사장이 이뻐서, 사람이 좋아서 우리가 그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 주는,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OS 요원은 추진위원장, 조합장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돈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하고 계약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 뜻,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 뜻이 뭔지를 잘 간파를 해서 그렇게 이 부정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저기 공정선거관리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발견해서 그 사람 찾아서 징계하고 다시는 OS 못하도록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거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발견한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차이비를 누르고 총회 끝날 때까지 결정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OS 요원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대신에 우리 조합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경비를 지급한다고 그러잖아요. OS 쓰는 경비 한 못해도 한 5천만 원, 많으면
거의 한 1억까지도 갈 거예요. 그 5천만 원, 근데 우리가 5천만 원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 600명 정도는 참석을 할 것 같아요. 많으면 600명. 우리가 850명인가 되니까 600명도 사실은 힘들어요. 전번에 8월 23일에 작년, 재작년 그때도 550명인가 참석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600명이라고 그러면, 서명결의서 작성해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하면 5만 원을 우리가 비용으로 드린다는 얘기죠, 조합원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직접 참석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작성해서, 그러니까 작성해서 미리 가져와 가지고 총회장에서 미리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OMR 그 용지니까 빨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미리 작성해 와서 거기다 주면 10만 원을 우리가 드린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돈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사실은 우리 조합에 추진위원회는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면 시공사에서 돈이 들어와요. 예치금인가 하는 그 돈이 몇십억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다 계좌 이체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받으면 우리가 계좌 이체 용지도 다 수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주민총회도 그렇고 창립총회도 그렇고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아마 3번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시공사 선정하고 나면 한꺼번에 송금을 해주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OS 요원이 활동하면서 그걸 만약에 왜곡시키면 조합원의 의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합장의 뜻대로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돈 쓰고 싶으면 조합장이 알아서 쓰는 거고, 우리는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호요원 쓰는 거. 우리는 이거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을 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제 총회하면 진행 요원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 그 용지 같은 게 접수장도 받고 누가 왔는지, 전번에는 몇 명이 접수했다고 했죠? 2명인가 3명? 그 주민총회 할 때. 4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한순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4명이서 접수하니까 줄 쫙 서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시간 돼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안에서는 150명 정도 입장하고 나머지 분들은 4시간 입장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10명이고 20명이고 우리 그것도 꼭 외부 사람들을 우리가 써서 사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좀 컴퓨터 좀 할 수 있고 명단 체크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한 20명이고 이렇게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이거 하는 거 그거 수고비 주면 되잖아요. 일당 주고. 외부 사람한테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내부 우리 조합원들에게 자꾸 주려고 하는 방법을 찾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요원 대신에 여자를 아니 우리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 중에도 등치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쓰면 되잖아요. 진짜 경호는요. 네. 저도 앞에서 제기라고 했지만은 네. 소유자 의견 들어주면 경호가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때문에 문제죠. 네. 아니 우리 소유자가 쓰는데 이 소유자 의견을 가로막는 일을 하겠어요. 네. 안 들어주면 사회자한테 그냥. 그런데 거기서 입장을 할 적에 보면은 거기 사인을 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내가 동의를 한다는 거를 해야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 예. 동의서를 안 하면은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예, 예. 개원시켜서 끌어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여기 안 사는 사람들이 여기 뭐 하러 오느냐고, 여기 딴 데서 와가지고 방해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동의 안 해주고 얘가 밀고 들어가, 제가 처음 완전 밀고 들어갔어요. 그때. 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산이 됐거든요. 쭉 따라 들어보니까. 그 변호사를 써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500만 원 받았다면서요, 그날.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 사람이 진행하면서 그 사람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회의가 아니고, 엄청 이게 무슨 회의냐고 거기서 반박을 해도
그냥 있으라 그러고 그냥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그건 주민회가 아니고 그거는 뭐야 이상범위해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 제가 거기 조합원이거든요. 롯데캐슬. 네,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냐면 떡대를 세워놓고 변호사가 말하고 OS위원 쓰고 그것 때문에 이쪽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못하게 해야 돼요. 변호사 못 쓰게 해야 되고 떡대를 못 쓰게 해야 되고 OS 못 쓰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자도 사실 우리 주민들 중에서 사회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청산유수처럼 사회 안 받고 괜찮잖아요. 주민들이 알아듣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걸 쓰느냐? 그럼 자기 의견대로만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변호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변호사, 공준 변호사는 필요하대요. 이 총회가 절차상으로 적법하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주는 그 변호사. 그거는 500만 원씩 안 줘도 된대요. 어떤 경우에는 뭐 50만 원 주기도 하고 100만 원 주기도 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막 주민들을 의견이나 이런 걸 제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법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OS 쓰고 경호원, 등치 큰 경호원들 쓰고 그 다음에 사회자, 자기가 변호사라고 그러면서 변호사라고 그러면 기 가지고 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근데 변호사 간다고 다 맞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겁주려고 틀린 말도 해요. 그러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말이 맞나 보다. 그 사람이 변호사인데 맞는 말 하겠지. 그리고 그냥 움찔해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그런 효과는 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OS용 사용하지 않으면 이 총회가 성립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조합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조합만 우리 구역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여기 후보자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후보자 등록하려고 그러면 막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오셔가지고 또 이번에 이 주민총회 발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S용 굳이 안 써도 총회 분명히 성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OS용은 안 쓰고 총회를 다 한대요. 거기서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석비를 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주민한테 주는 거니까 좀 더 주면 어때요? 네. 외부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한테 주는 거는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참고로요, 지금 그 이상범 씨가 지금 총이라든가 창립총회 등에서 예산을 잡은 게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창립총회로 5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예비비가 1억이 있어요. 1억 5천만 원을 한전에 쓴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뭐 어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다 OS위원 주는 거, OS용 쓴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떡대도 주는 거, 변호사 비용 주는 거예요. 네, 네. 옆에도 딱 총회한테 2억 5천씩 썼어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복장 터져가지고 조합장 추천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조합장한테. 제가 조합장 앞에서 진짜 욕을 했는데 그냥 지 법대로 하래요. 그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저 아파트가 불질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OS용 쓰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히 창립총회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창립총회 때 관심 제일 많아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할 때는 더 관심 많아요. 그리고 또 시공사 선정할 때는 우리가 꼭 OS 쓸 필요가 없어요. 시공사에서 자기들 투표해달라고 자기들이 활동을 해요. 굳이 조합해서 조합비 들여가면서 이 외부의 사람한테 돈 줘가면서 그 사람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조합에서 다 하니까 그래야겠지,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OS 사용하지 않겠다. 첫째로는 이 정관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존중해서 안 쓴다. 그리고 이런 OS에 대한 폐해. 서울시에서 오직 하면 OS를 쓰지 않겠다 못하도록 그 지방 조례로 그걸 금지해 놨겠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이 총회 못한다 하는 말이 전혀 없거든요. 예. 방법을 안 찾으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립총회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짜보니까 OS 요원이 아니라 참석비로 많이 들면 한 6천만 원 들어가겠더라고요. 예. 직접 참석하는 사람한테는 10만 원 주면 한 300명 온다 치면 예. 그러면 한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600명이 서면 견에서 하는데 그 300명은 직접 참석했으니까 나머지 사람한테 5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300명이 1,500만 원, 4,500만 원 정도 들어가. 예. 그 4,500만 원 남 주는 거니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더 빨리 하자 이거죠. 어차피 그 예. 다른 사람 줘봐야 또 적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안건을 가지고 이거 안건을 처리해주면 대동 11차도 동의해주고 효자상가도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회장님 오셨는데 대동 11차 회장님 한번 이 조건이 되면 정말 여기 주민들이 다 동의서 써주기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4월 30일을 지나가기를 저는 2년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2년, 추진 단계 2년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우리 대동 11차만 잡고 가자. 신념으로 2년간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왜? 추진 단계에서 이상모임을 바꾸려니까 바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엊그제 추진 과정이 잘못됐었어요. 그 3차 등록하기 전까지 작년 9월 23일 날 제가 추진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한번 열었어요. 근데 그때 참석자가 몇 명이었냐? 120명이 왔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120명 속에서 이상범위를 내려야치자는 탄원서를 접수를 받았는데 120명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저쪽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놓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효자상가 대동 11차 연성 창원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동의서를 준비 않고 어느 몇 사람이 다짐한 게 있었는데 그 다짐한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동의율이 한 75%, 70%가 넘은 상태에서 남은 건 이제 효자는 상달하기로 해서 제껴놓고 대동 11차를 공략하기 위해서 OS 의원이 주야로 밤낮으로 하루면 4바퀴, 8바퀴, 뭐 120바퀴도 돌아요. 제가 그거 하루 종일 일이 없을 땐 제가 감시를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날이 무사히 넘어갔어요. 4월 30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추천서 220장 도와줘서 무사히 마쳤고, 또 이번에 발의서 아주 한번 여러분이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그냥 저절로 며칠 만에 200장이 그냥 모아지는 겁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 자, 깡패 새끼 동원하죠? 이런 조합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 밑전 삼아 재건축을 하는데 여러 번 의견 무시하는데 재건축 되겠습니까? 이걸 막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회계사님 말씀하셨죠? 중요 포인트 9가지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산시청에서 주민청이 발해서 인가 나오면 저희들이 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저 9가지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까지 하기를 우리가 우리 추진위원장 내세워서 추진기간 아주 짧습니다.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진기간 동안 저희들은 월급 받지 않고 그냥 사무실 운영비만 가지고 가다가 조건이 되면 바로 창립총회 하겠습니다. 대동 11차 효자상가 동에서 분명히 냅니다. 그리고 대동 11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간에는 대동 11차를 좀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동 11차 수요조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동 11차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납부할 금액이 약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 누가 부담합니까?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런 비용 왜 발생합니까? 대동 11차 협의해서 재건축하면 되는데 이 돈 2천만 원, 효자상가 재척 시 1,3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이 돈이 토지 분할 비용, 인지대, 성달료 이런 비용이에요. 이런 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서 우리도 부담금 적게 드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10사람이 돼서 단결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잘하고 있잖아요. 네. 네? 여론이 전부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또 해야 합니다.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선택 잘하셔서 좋은 조합으로 가서 여러분들 분담금 적게 드리고 우리가 아주 안산에서 멋진 조합으로 저는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비 보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이 지역 지정을 한 거는 이 지역에 있는 주택들의 낡은 주택들을 새 주택으로 새로 건립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제일 큰 건데 만약에 재척을 한다 그러면 그 목적을 첫 번째 되는 그 목적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절대 승인이 안 나요. 재척을 하면 10년 걸려요. 지금 안 산대요. 10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10년도 걸려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쪽에 센츄럴 푸르지오 거기 그 상가가 그 한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정원 상가처럼 한 가운데 있었는데 법도 바꾸려고 했고 뭐 탄원서를 98%인가가 탄원서를 써서 그걸 재척하게 해달라고 막 하고 그랬대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추진했던 사람이 그 소유주한테 가서 사정 해가지고 2층으로 줄줄 테니까. 예, 해달라는 요건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써달라 동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건축을 했대요. 네. 그게 재건축이 이상범 씨가 문자 한 번 삑 보내는 건 쉽겠지만 그걸 실제로 재척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상가 우리 사장님 한번 이거 우리가 다 되면은 동의서 써줄다고 의견 통합이 됐습니까? 효자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 가지 안이 어느 분이 추진위원장 하시든 조합장 하시든 간에 그 돈 안 들어간 그 세 가지 요건 수용해 주시면요. 바로 제가 설득해서 효자상가도 행복한 재건축을 위해서 바로 동의서 제출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이 동의서를 꼭 100% 다 안 받아도 되잖아요. 과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100%예요, 100%. 아니 몇 사람이 안 써주더라도 제가 창립통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네. 우리 감사 후보시고요. 우리 발의자 대표입니다. 예.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걸 예? 아 저는 구의선이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그 내용보다 이게 나쁘다는 내용만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몇 개월 후에는 뭐가 되고, 지금 알고 싶은 게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하거든요. 요거 이제 발의서 시에다 제출했으니까 요게 나오게 되면 며칠 정도 걸려서 뭐 하고, 그거 선관위 뭐 구성한다. 선관위 구성한 다음에 몇 개월 후에는 뭐 하고, 그래서 그거 구성해서 주민총회 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 몇 월, 뭐 10월이면 10월, 8월이면 8월, 그때 이게 된다. 그거 되고 나면 시공사 선정은 몇 개월 준비해서 이렇게 할 거다. 요것만. 그거 좀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준비를 하다가 여기서 저번에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나오면은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고 막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갖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하실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다 하셔가지고 더 이상 뭐 그걸 할 건 없고, 어차피 그 여기 아파트 짓는데 조합원들은 각 한 표예요. 한 표고, 기존에 해왔던 거 지금 추진위원장, 전 추진위원장한테 기회는 2년간 분명히 줬습니다. 그걸 갖다 할 수 있게, 조합 설립할 수 있게. 근데 그 기회를 그 사람이 하지를 못했어요. 뭐 인원 구성을 잘못했던지 아니면은 상황 판단을 잘못했던지 이미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기회를 줬고 다 했으니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하고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빨리 조합 설립해서 아파트 짓고 들어가야 되는데, 새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봐도 쉽지 않고 저희가 지금 앞에 이렇게 쭉 해온 거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셔야지, 위원장 한 명 뽑아놨으니까 그 사람이 다 할 것이다,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딱 가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좀 빠그러진다 그러죠.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길로 셉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셔서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자기가 내가 정확하게 하는 걸 갖다가 바라보겠다고 생각했으면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시에서 승인이 나오면 한 20일이나 늦어도 25일까지는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나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선거관리 후보 등록을 받을 거예요. 전체 주민한테 알려가지고. 이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어요.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이 발의자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나는 못 나가나 보다, 자격이 없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발의자는 그냥 이 장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이 되니까 내가 공정한 선거관리 하도록 내가 지원해야지 하고 시간을 내서, 난 시간 없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 시간 없어요. 저도 시간 없는데 이거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내셔가지고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봉사한다 생각하시고 시간 내서, 그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합장 후보, 이사 후보, 대의원 후보, 감사 후보 받은 것처럼 이번에는 추진위원장 후보, 그 다음에 감사 후보 2명, 그 다음에 추진위원이 지금 연임이 됐는데, 그래서 다 뽑을 필요는 없고요. 한 13명에서 15명 정도 지금 자격 상실된 사람이 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상실을 안 시키고 지금 연임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팔았다든가 아니면 여기 대의원 하려고 공동 소유자인데 그러니까 명의를 바꿨다든가 하면은 그게 추진위원 자격이 상실되는, 그걸 처리를 안 하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추진위원 후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천서 써주는 그 작업을 또 한번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아마 6월 말
늦어도 6월 말쯤에는 6월 초나 중순쯤에 창립총회 공고를 주민총회 공고를 할 거예요. 예, 며칠 날 어디서 하겠다라는 공고를 할 텐데 그 공고를 저는 가능하면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한 2주에서 2주 한 2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참여를 해줘야지만 또 빨리 끝나고 또 빨리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돼 있는 분들에게 만약에 그때 이제 공고를 하면 투표 용지 여기 발송하고 그러면 받으면 가능한 빨리 하도록 좀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TM이나 전화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민들 중에서 우리가 받아서 할 거고 또 주민들 중에서 또 공정선거 지원단이나 아니면 또 이 OS는 아니지만 외부 요원이 아니니까 OS는 아니지만 참여해 주셔서 일당을 우리가 지급해서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가서 모시고 온다든가 아니면 수거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6월 말쯤이면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있으면 창립총회 한 9월 늦어도 9월 만약에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한 8월 그때 창립총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9월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도 그렇고 9월달쯤에 창립총회 하고 그러면 또 준비해가지고 빠르면 12월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준비하면 시공사 선정한다고 아마 12월 달쯤 되든가 아니면 한두 달 늦어지면 늦어도 2월 달이나 이때까지는 시공사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내 계획 생각대로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될 때는 이제 또 어떤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런 설명회를 자꾸 할 거예요. 예, 설명회, 간담회. 예, 억지 부리는 이 설명회나 간담회가 아니라 그냥 형식 갖추려고 이 대동 11자 제척하려고 간담회 해가지고 제척 안건 나오게끔 만들어서 그런 간담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안건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추진위원회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는 그날은 정말 결의만 하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질문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선관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감사 후보 우리 김경범 씨.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범입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만약 이제 선임총회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나오게 되면 선관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선관위 구성을 할 때 기존의 추진위원분들이 연임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관위 후보로 나오시게 되시면은 그 추진위원을 사임을 하고 선관위 후보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건 또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추진위원으로 지금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추진위원 추가로 나올 분들은 소주 소유자인데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만 쓴 사람이면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의제 처리 철회해서 쓴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썼어도 동의서만 썼으면 지금 이게 우리 추진위원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걸 추임받는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선거를 하고 선거에서 그 선거관리 규정이 개정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자발적으로 좀 나서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명하지 않겠거든. 지명할 수도 없지만 자발적으로 나와주셔야지. 그럼 또 똑같아요. 예? 또 짜고 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다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저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추진위원인데 여기 참석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는데. 예. 6분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동영상 찍은 거 우리가 또 공유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설명회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추진위원회 들어가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회 하고 할 때 다 참석 안 해도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동영상 찍어서 공유하면 참석 못한 사람들도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투명하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아예 그렇게 들으니까 안 참석해도 돼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기 오셔가지고 또 들으시고 또 질문도 있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혹시 또 추가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만약에 그 9가지 저걸 그쪽에서 받으면은 예. 그분이 그 이런 절차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지금 이 절차를 그분도 해야 됩니까? 이걸 받아주면 굳이 우리가 주민총회를 할 필요가 없죠. 바로 창립총회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범 위원장이 우리 주민들한테 그동안 월급 받은 거에 대해서 좀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걸 수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창립총회 할 때 예. 그분이 그래 단독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경합을 해서 조합장 지금 후보 등록해놨으니까 경합을 하는 거죠. 오케이. 예. 그 경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건을 알았습니다. 제시하는 거죠. 네. 지금 만약 이런 조건이 없이 창립총회 하면 그렇죠. 하나만한 그렇죠. 저기 알았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선 한다는 예. 거지. 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만 이제 종료하겠습니다.